안녕하십니까. 강샘의 절세톡톡 강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차익에서 공제를 하는 것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데요. 3년이 안 된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은 3년 이상을 보유를 하셔야지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기 보유라는 의미는 이제 오랫동안 보유를 한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기 보유를 하는 경우에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물가 상승분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정한 율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 부동산의 매매 거래를 감소시키거나 위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어떤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와 건물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등을 취득을 해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미만을 보유를 했다 할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을 보유를 하셔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되지 않는 자산을 양도를 할 경우에, 즉 미등기 자산을 양도를 할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를 할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로서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이 경우 이제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도 일반적으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3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 되는 요건도 갖추어야지 되겠지만, 1차 조합원인 경우에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자로부터 매입한 자, 즉 조합원인 자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보유 기간을 판단을 할 때에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일, 즉 사업시행 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 보유 공제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80%,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매년 2%씩 15년 동안 공제를 해줍니다. 즉 3년간 보유를 했다면 거기에 2%를 곱하면 3위는 6%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겠고요. 15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2% 곱하기 15를 하면은 30%가 되겠죠. 그래서 최장 30%까지, 즉 15년 이상인 경우에 최장 3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겠고요. 1세대 1주택인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매년 8%씩
최대 80%를 공제를 해주는데요. 3년 보유를 했다면 3, 8은 24, 24%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겠고요. 10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80%, 즉 8 곱하기 10은 80%가 되겠죠. 그래서 80%까지 공제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 보유 10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9억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세되는 양도소득 금액이 매우 적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2020년 내년부터죠. 2020년 1월 1일부터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양도를 하시는 경우에는요,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셔야만이 8%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2%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고 최대 15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30%까지 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 요건을 갖추셔야만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장기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지 아닌지, 또는 10년 이상인지 아닌지, 또는 15년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장기 보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장기 보유 기간을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이나 양도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잔금 청산일이 기준이 되겠지만, 잔금 청산일 전에 등기 이전을 했거나 또는 입주를 한 경우에는 그 먼저 잔금 청산일이나 등기 접수일, 입주일 중에서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도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에 취득일이 상속 개시일이 됩니다. 상속 등기일이 아니고요, 상속 개시일이라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입주권의 경우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입주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 인가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계산을 해서 입주권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양도한 날까지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공제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자가 받은 날의 취득일이 아니고요, 증여자가 받은 날을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월 과세가 적용받는 증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한 후 그 증여받은 자, 즉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 이 2월 과세를 적용받는 자산에 대해서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 시기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증여자산의 2월 과세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는 1세대 1주택자로서 고가주택, 즉 9억 이상인 주택인 경우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하지 않고 최대 3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토지 건물의 양도와 똑같이 적용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세법이 적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시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음으로써 절세 혜택을 받으셔야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신 분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샘의 절세톡톡 강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